네, 안녕하세요. 주터페인입니다.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빅테크 실적이 지난주 마무리되었습니다.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기대 이하의 실적 혹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거시경제 역풍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이미 둔화의 조짐이 보이던 디지털 광고의 경우 검색 광고 등의 채널 전반으로 둔화가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고요. 클라우드의 경우에도 소폭이나마 성장률과 마진이 피크아웃하는 모습을 보이며 매크로 무풍지대가 아니란 경계심이 커졌습니다. 당장 쇼크 수준의 실적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서프라이즈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빅테크들의 실적 균열은 추가적인 멀티플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모멘텀 부담 요인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 반응과 시장의 속마음을 편하게 풀어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애플 플러스 7% 올랐죠. 그래도 애플이 빅테크 중에 그나마 낫네. 아이폰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아쉽지만 맥북이 커버를 해주는구나. 서비스 성장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강달러만 아니었으면 두 자리 성장이라는데 4분기는 과연 어떨까? 아직도 매크로가 불안하긴 한데 일단 주가 안 빠진 게 어디야. 어차피 뾰족한 대안이 없다면 애플을 들고 버티는 게 마음이라도 편하겠지? 마이크로소프트 7% 빠졌죠.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가이던스가 너무 약하네. 이 클라우드도 조금씩 컨센서스를 하회하기 시작하는 걸 보니 설마 수요 약해지는 거 아니야? 요즘 클라우드 둔화 걱정하더니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낫네. 아직 펀더멘탈의 문제는 없는 듯한데 그렇다고 막 가격이 절대적으로 싼 건 아니라 고민이 좀 되네.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마이너스 9%. 그나마 검색 광고를 버텼는데 이젠 이것마저 어려워졌네. 유튜브 역성장 실화냐? 전반적으로 디지털 광고가 답이 없어 보이는 건 맞는데 알파벳은 조금 더 버텨줄 줄 알았지. 그런데 클라우드는 또 의외로 괜찮네. 구글로 멀티 클라우드를 쓸 정도로 여유 있는 대기업 고객군은 오히려 경기에 덜 민감해서 그런 건가? 아무튼 다행이다. 아마존 마이너스 7%. 아니 영업이익 쇼크? 뭐지? 비용 통제 추가로 할 시간이 있었고 프라임데이로 물류 네트워크 효율을 좋아질 가능성 있었으면 최소 2분기랑 비슷하게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마존 원래 도깨비 실적이라고 하지만 이건 조금 당황스럽네. 클라우드도 외형과 마진 모두 슬슬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오히려 1등 업체라서 중소형 고객사 위주로 비용을 타이트하게 줄이려고 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4분기가 벌써 걱정이네. 메타 플랫폼스 마이너스 24.5% 하락했죠. 가치주가 되어버렸네. 바닥 계산이 정말 어렵다. 얼핏 보면 매출액과 사용자 지표는 양호해 보이지만 이 마진 하락 속도가 너무나 무섭다. 코어인 광고 비즈니스는 빠르게 일용품화되고 있는데 이 신사업 투자는 내년에도 줄일 생각이 없고 이렇게 빠져서 12개월 선행 PL 10.5배인데도 바닥이란 확신이 없네. 망가진 대형 플랫폼이 몇 배까지 빠질 수 있지? 알리바바가 몇 배더라? 8.5배네. 금리 하락 사이클을 기다리며 차트를 지켜보자. 실적 이후 기업의 펀더멘털이 한 차례 반영되었기 때문에 향후 주가는 다시 매크로 상황에 따라 지수에 연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분기 피크아웃 확률에 따라 각 기업의 베타는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늘 그렇듯 안정형, 이 펀더멘털에 집중하신다면 애플을 떼고 공격형, 매크로 턴어라운드를 노리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입니다. 그 다음 이 트레이딩 개념 저점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면 메타 플랫폼스 이 정도의 느낌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투자연구소에서는 애플과 ASML에 집중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브리핑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볼 기업은 핀터레스트라는 회사이고요. 티커는 PINS입니다. 업종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이고요. 기업 개요, 이용자가 스크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포스팅하고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이미지 보드에 핀으로 사진을 꽂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미지 파일을 모으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즉 자신이 특정 주제의 이미지들,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모으려고 한다면요,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보드를 생성하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올린 인테리어 사진들을 핀 잇 저장하면 되는 겁니다. 예시로 제가 만든 계정이고요. 인테리어 사진을 4개 정도 핀으로 꽂아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 보드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핀터레스트 사이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유럽풍 인테리어를 검색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유럽풍 인테리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연관 검색어로 유럽풍 인테리어 카페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인테리어 카페일 수도 있고 집에 유럽풍 인테리어를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카페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유럽풍 인테리어를 하는구나, 다양한 카페가 있고 다양한 컨셉이 있네라는 것을 시각화해서 아주 편하게 이미지를 모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럽풍 인테리어 집이라고 치면 이렇게 집도 나오고 집 안에 인테리어도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진을 클릭했다고 칩시다. 서재죠. 그러면 이 사진은 트위터에서 왔고 누가 올렸고 도서관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유사한 핀 더 보기 AI가 자동으로 비슷한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모아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옆에는 이 회원님이 좋아할 만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코티지 인테리어, 빅토리안 인테리어, 영감을 주는 사진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코티지 인테리어라는 것이 궁금해서 클릭을 해봤는데요. 코티지 인테리어라는 것이 이런 인테리어라고 해요. 저는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 클릭을 하고 저장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또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어느 사이트에 누가 올렸고 어떤 컨셉으로 만든 건지 정보를 함축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클릭했을 때 비슷한 이미지, 이 사용자가 이런 이미지들을 찾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핀터레스트에서 자동으로 찾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들이 제가 모은 이미지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모으고 싶은 이미지, 뭐 글귀, 영감을 주는 사진, 디자인이면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핀터레스트가 손쉽게 찾아주고 저장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핀터레스트를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SNS와 다르기 때문이지요. 핀터레스트는 실적을 찢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되었는데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는 겁니다. 기대치 대비 매출액은 플러스 3%, 에비타는 플러스 72%나 상회를 하였죠. 월간 활성 이용자는 4.5억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1,300만 명 늘었고요. 전년도 대비는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치 상회하였습니다. 특히 북미 쪽에서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다음으로 사용자의 활동성, 노출량 저장 쇼핑이 전분기 대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21년 기조효과에서 탈피한 것이죠. 그 다음 ARPU, 가입자당 평균 수익이 전년도 대비 플러스 8%로 기대치 상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광고주, 리테일러의 지출 축소 우려는 아주 미미하다고 판단되겠죠. 마지막으로 영업이익률은 11%로 예상치 상회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정된 마케팅 지출은 다음 분기로 일부 지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잘 날 수 있었던 이유죠. 자, 그리고 가이던스 상당히 중요합니다. 22년 4분기 그리고 23년 에비타는 시장 기대치 대비 플러스 22%, 플러스 36% 상회 전망입니다. 상당히 훌륭하죠?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4.6억 명으로 3분기 대비 1,2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1년 2분기 이후 하락했던 사용자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 다음 이용자당 평균 수익은 전년도 대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연말 성수기 수요 우려가 존재합니다만 이 경쟁사 대비 둔화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역시나 핀터레스트가 돋보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다른 SNS 대비 게임이나 암호화폐 광고주 비중이 낮기 때문에 대형 리테일러 위주로 수요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23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35억 달러, 7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플러스 24%, 플러스 51% 시장 기대치 상회할 전망입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경기 둔화 우려에도 사용자 확대와 리테일러, 쇼핑 광고의 수요 성장 긍정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에게는 매수, 목표 주가는 32달러라고 하는데요. 작년 2분기 이후에 지속된 사용자 축소와 사용자당 평균 지출 부진이 22년 3분기를 계기로 반등 시작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또한 긍정적 사용자 활동성과 타 SNS 대비 광고주, 상품 구성 차이는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특히 신규 부임한 CEO가 전 페이팔, 구글 임원 출신이죠. 이 풀퍼널 전략을 통한 수익화 긍정적 판단됩니다. 풀퍼널 마케팅은요, 고객이 현재 접하고 있는 구매 단계에 맞춰 마케팅 메시지를 개인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현재 23년 BR 26배 턴어라운드 기대감 반영 시 30배 이상으로 리레이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퍼널 모형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서 마치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통발처럼 미끼로 유인해 모아 가두어 잡은 다음 못 빠져나가게 하는 개인화, 세분화 전략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서 인식, 흥미, 고려, 구매, 충성 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핀터레스트의 PR 밴드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은 PBR 밴드이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밴드로만 봐도 신규로 접근하기 나쁘지 않죠. PBR 밴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저점을 찍었던 그 근처에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PR 표준 편차 밴드, 그 다음 PBR 표준 편차 밴드는 간단하게 비슷한 차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바닥권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으로 연간 재무제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기업이 성장하는지 성장하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19년, 20년, 21년 순서입니다. 한눈에 보셔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산 총계 역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로 또 나눠서 보셔야겠죠. 분기 매출액 성장하고 있고 분기 자산 총계 역시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핀터레스트의 미래 성장성, 사업 독점력, 현금 창출력, 수익성, 재무 안정성으로 봤을 때 특히 재무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며 그 다음 미래 성장성, 현금 창출력이 상당히 뛰어난 회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184개의 평가 기업 중에 전체 938위로 상위 15%를 기록했죠. 쟁쟁한 기업들이 아주 많은데도 훌륭한 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재무 안정성의 경우 상위 0.02%로 아주 훌륭했고요. 미래 성장성 역시 상위 2.46%로 훌륭했습니다. 현금 창출력도 상위 15.6%로 훌륭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고성장주입니다. 향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모두 최소 15% 이상 기대되는 기업이고요. 성장주 투자 대상으로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래 성장성은 과거 실적과 향후 예상 실적을 추정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지 말지 정할 때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공부방에서 전달드렸던 자료인데요. 일단 센티먼트입니다. 시장의 흐름 안에 섞여있는 투자자들의 직관적, 감정적 분위기에 주목하는 것이 센티먼트이고요. 확인된 재료에 근거한 감정적인 기대감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펀더멘탈, 기업 가치평가와 같은 이성적인 분석과 판단에 의한 결정이고요. 결론적으로 둘 다 중요하죠. 왜냐? 센티먼트는 재료, 수급의 정도를 결정하고요. 펀더멘탈은 말 그대로 상식, 근본,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제시 리버모어 피벗 이론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서 시장이 하락할 때, 완전한 하락기에 접어들었을 때 A까지 하락하기 전에 매수하지 말아라. 그 다음 시장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그리고 상승기로 접어들었을 때 B에 도달하기 전 매도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깊게 파고들면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이론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시 리버모어는 전설적인 미국의 트레이더이자 투자자입니다. 아까 보셨던 피벗 이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A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설정한 A 구간, 아까 보셨던 피벗 이론과 상당히 비슷하죠. 저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상 저항을 잡았을 때 24.7달러 정도를 저항으로 잡아올 수 있겠고,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난다면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은 다음에 일어나겠죠. B 구간을 설정한다면 72달러에서 80달러 사이일 겁니다. 핀터레스트의 일봉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이 A 구간이었는데요. 밑에서 매물을 많이 쌓아온 덕분에 주가 하락이 또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20달러에서 21달러는 주요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진입을 할 때 주요 가격으로 우리들이 참고를 해볼 수 있겠죠.
단기 상승을 노려보신다면 27달러를 목표로 할 수 있겠고요. 모아 간다면 20달러에서 24달러를 적정 평균 단가로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상승이 이어질 경우에 이 파란 색깔 외부 추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야 될 텐데요. 지지를 받는다면 우리들은 34.9달러에서 35.3달러를 최종 수익 실현 가격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어려운 장세에서는 센티먼트적인 부분보다 차트를 정확히 분석하고 판단한 다음 이성적으로 전략적으로 실행하시는 것이 매수해서 매도한다, 이 수익을 취한다는 주식의 본질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상승장 때야 오르는 주식들이 워낙에 많았지만 지금처럼 하락, 상승, 하락, 상승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는 보다 변별력 있는 차트 해석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기업의 실적도 제각각 다 다르고요. 개인분들이 차트를 좀 보고 해석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최대한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을 사는 데는 단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적이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방식이다. 아인슈타인이 말했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할 만한 종목을 찾고 공부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정을 돌보느라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